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고용도 식고 서비스업은 주춤하고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월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6월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5월에 ADP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요. 테슬라, 메타와 애플,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까지 4가지의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데이 뉴스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5일에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 그 압박은 훨씬 더 세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의 원전 계약 금지와 관련된 가처분 취소 소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픽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ADP 민간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50개 기업이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업그레이드 iOS 26과 관련된 신기능 이야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헤드라인 기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의 레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J와 현대백화점,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은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된다라는 레포트지만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레포트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네, ADP 고용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 3만 7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11만 개의 일자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라는 결과가 공개가 된 건데요.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기업과 대기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ADP 보고서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감소한 대표적인 이유가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49.9로 집계가 되면서 이 역시 전망치를 하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꾸준히 이 경기가 식어간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동향 보고서라던가 고용과 관련된 꾸준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의 연은이 관할 지역별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FOMC 회의를 2주 정도 앞두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은 둔화됐고요. 소비자와 기업은 관세빨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게 되면서 지난 6주 동안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에서 관세라는 내용이 122번이나 언급이 됐고 4월 보고서 107번보다 훨씬 더 증가된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발표된 보고서 이후에 경제활동이 더욱더 위축되었다라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높은 수준의 경제와 정책 불확성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이 관세 전쟁 우려감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FOMC
의원들은 발표를 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기사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과 관련된 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항공기 관세에 대한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4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국가의 훌륭한 자산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무부에서 232조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달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하고 항공기 부품 관세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이 민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유럽을 겨냥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 급감과 정부와의 대척점에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부터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당히 급감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년 대비 67%, 포르투갈이 68% 줄게 되면서 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5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기 때문인데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모델 Y의 판매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3.55% 추가적인 감소를 이렇게 급락을 보인 이유에는 이 정부와의 대척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 머스크는 역겨운 흉물이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척점 속에서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급락하며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메타와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 광고 제작부터 맞춤형 광고 설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문구나 타깃을 살짝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캠페인 전체를 AI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광고 정반을 AI에게 맡기려는 시도는 예산이 넉넉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환호할 만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정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가야 되는 방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가 만든 이미지나 문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사람이 손봐야 되는 작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높이고 있는 메타에 대해서 3.16% 시장을 환호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VR 헤드셋과 관련된 독점 컨텐츠 확보에도 나섰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이에 대해서 메타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75달러에서 7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로는 애플과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아니라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밸류와 AI 산업 성장에 대한 이야기, 수요 부분에서 삼중 악재에 치여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특히 애플과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서비스 중국 출시가 베이징 당국의 규제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두 회사는 지난 2월에 아이폰에 AI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달이 되게 되면서 현지 기업들이 고성능 AI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금 애플의 경우에는 규제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이 성장 가능성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니드엠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철회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지금 애플은 0.2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작년에 있었던 수백만 대 컴퓨터 오류와 관련돼서 1분기 실적에 이 오류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에 지금 거래가 5%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해서 미 법무부와 SEC 등 당국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밝혔는데요. 당시 오류로 인해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고 큰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그 혼란으로 인해서 일부 고객과는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여전히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회계연도 1분기 EPS가 조정 기준 0.73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는 0.65달러를 웃돈 결과였지만 앞으로의 시장 전망치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금 보신다면 5.77% 거의 6% 가까이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상환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